안녕하세요. 부산에서 30년째 진료하고 있는 피부과 전문의 이나영 원장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2만 명이 넘는 시니어 환자분들의 피부를 진료하면서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피부를 포기할 필요는 전혀 없다. 많은 분들이 진료실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장님, 이제 70이 넘었는데 피부가 뭐 달라지겠어요? 김이나 검버섯은 그냥 노인 티 나는 거니까 어쩔 수 없죠. 하지만 저는 수많은 환자분들의 사례를 통해 나이가 들어도 피부는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직접 보았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고가의 화장품이나 수십만 원짜리 시술이 아니라 집에서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천연 재료 4가지로 피부를 환하고 맑게 가꾸는 방법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여름철마다 기미, 잡티, 검버섯이 심해지는지, 피부과 원장이 직접 추천하는 천연 사재료가 무엇인지, 안전하게 사용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지, 그리고 실제 환자분들의 놀라운 변화 사례까지 모두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왜 여름철만 되면 심해질까? 먼저 원인부터 짚고 가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어서 생기는 거다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조금 더 복잡한 기전이 있습니다. 1. 멜라닌 공장의 과잉 가동. 우리 피부 안에는 멜라닌 색소를 만드는 세포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색소세포라고 부르는 멜라노사이트인데요. 이 세포는 마치 작은 공장처럼 자극을 받으면 곧바로 색소를 생산하기 시작합니다. 그 자극은 크게 3가지입니다. 1. 자외선 UV 멜라닌을 만드는 가장 강력한 자극. 2. 피부 온도가 올라가면 멜라노사이트 활동이 활발해짐. 3. 땀 속 염분과 노폐물이 피부에 염증 반응을 일으켜 색소 침착 유발. 특히 여름철에는 3가지 조건이 동시에 겹치죠. 햇볕은 강해지고 더위 때문에 피부 온도는 올라가고 땀은 하루에도 수차례 납니다. 이때 멜라닌 공장이 마치 풀가동하는 기계처럼 과잉 생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2. 나이와 피부 장벽의 변화. 그럼 왜 시니어분들께 특히 더 심해질까요? 그 이유는 바로 피부 장벽에 있습니다. 50대 이후가 되면 피부의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감소하면서 피부 장벽이 얇아집니다. 쉽게 말해 벽돌 사이 시멘트가 약해진 벽과 같습니다. 이 얇아진 피부는 외부 자극에 훨씬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같은 양의 햇빛을 받아도 20대보다 60대에서 색소 침착이 훨씬 더 잘 생기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게다가 나이가 들수록 피부 재생 속도가 느려집니다. 젊을 때는 멜라닌이 일시적으로 생겨도 금방 빠져나가지만 나이가 들면 오래 남아서 결국 기미 잡티 검버섯이 되는 것이죠. 3. 기미, 잡티, 검버섯 차이는 무엇일까? 많은 분들이 이 3가지를 같은 것으로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조금씩 다릅니다. 기미 멜라스마. 주로 뺨, 이마, 광대에 대칭적으로 생김. 자외선, 호르몬 변화, 유전적 요인이 큰 역할. 여성분들, 특히 폐경 이후에 더 흔함. 잡티 주근깨, 색소 침착. 햇빛 많이 받은 부위에 국소적으로 생김. 젊었을 때 생긴 주근깨가 나이 들어 진해지는 경우 많음. 외부 자극의 피부염, 여드름, 흉터 후 색소가 남아 생기기도 함. 검버섯지루가 과증. 나이 들어 세포 분화가 달라지며 생기는 일종의 양성 종양. 갈색, 흑갈색으로 볼록하게 올라오는 경우 많음. 미용적으로 신경 쓰이지만 대부분은 건강상 큰 문제 없음. 이렇게 기전과 특징이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점은 멜라닌과 노화가 핵심이라는 점입니다. 4.
잘못 알려진 민간요법. 많은 어르신들이 시도하는 방법 중에는 오히려 피부에 해로운 것들도 있습니다. 오이 감자 부치기. 일시적 수분 공급은 되지만 멜라닌 억제 효과는 거의 없음. 식초 원액 바르기. 피부 화상 유발, 오히려 색소 침착 악화. 뜨거운 스팀. 각질 제거 효과는 있지만 피부 장벽 손상 김이 더 심해질 수 있음. 즉, 중요한 건 근거 있는 재료와 안전한 방법을 쓰는 것입니다. 5. 고가 화장품과 시술의 한계. 많은 분들이 피부과 시술이나 고가 화장품을 찾으십니다. 레이저, 필링, 미백 앰플 효과는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이고 비용이 크며 반복하지 않으면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 하나. 이 모든 제품과 시술의 공통된 성분은 결국 자연에서 온 것입니다. 글리콜산 사탕수수, 젖산 발효, 구연산 과일, 즉 천연 재료를 잘만 활용하면 안전하면서도 비용 부담 없는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원인을 아셨으니 해결책을 알려드릴 차례입니다. 지금 말씀드릴 방법은 고가의 화장품도 아니고 병원에서 몇십만 원 드는 시술도 아닙니다. 그저 집 안 어디에나 있는 1,000원 남짓한 재료 4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제가 피부과에서 30년간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수없이 검증했고 실제로 많은 환자분들이 변화를 경험하신 방법입니다. 오늘은 단순히 재료 이름만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각각의 과학적 원리, 실제 사례, 주의할 점, 생활 활용 팁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재료 베이킹 소다 중탄산 나트륨. 왜 좋은가? 베이킹 소다는 청소, 탈취제로 유명하지만 사실 피부 각질 제거에도 탁월합니다. 피부 표면에 쌓인 묵은 각질은 멜라닌 색소가 갇혀있는 일종의 창고 역할을 합니다. 이 창고를 부드럽게 청소해 주어야 아래에서 새로운 피부가 올라올 수 있습니다. 베이킹 소다는 강한 산성이나 알칼리가 아닌 약한 알칼리성이어서 피부의 묵은 각질과 피지를 중화해 깨끗하게 정리해 줍니다. 이 사용 원리. 미세 입자가 피부 표면을 사포처럼 살살 문질러 줌. 화학 필링처럼 강하게 벗겨내지 않고 부드럽게 각질 제거. 자극은 줄이고 효과는 챙기는 방식. 3실제 사례. 사례 68세 여성 결혼식 앞둔 어머니. 딸 결혼을 앞두고 뺨에 큰 기미 때문에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며 생활하셨습니다. 레이저 시술을 원하셨지만 피부가 얇고 민감해서 오히려 더 악화될 수 있는 상황. 그래서 제가 권해드린 건 베이킹 소다 세안이었습니다. 3주 후 기미가 절반 이상 옅어지고 피부 톤이 밝아져서 결혼식 날 당당히 마스크 없이 사진을 찍으셨습니다. 사례 70세 남성 퇴직 후 농사 짓는 어르신. 햇빛 아래서 평생 농사일을 하신 분. 볼과 목에 검게 자리 잡은 색소 침착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매일은 아니고 주 2회만 베이킹 소다를 세안에 활용하셨는데 2달 만에 피부결이 한결 매끄러워지고 주변 분들이 얼굴이 환해졌다는 말을 자주 들으셨습니다. 4주 이상. 물에만 섞어서 쓰지 말 것 자극이 너무 강함. 반드시 다른 재료와 섞어 사용해야 안전. 사용 후에는 꼭 보습을 해줄 것. 두 번째 재료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 왜 좋은가? 요거트에는 발효 과정에서 생성된 젖산이 풍부합니다. 이 젖산은 피부과에서 쓰는 화학 필링제의 주성분 중 하나입니다. 멜라닌 색소가 위로 올라오는 과정 방해. 이미 쌓인 색소를 서서히 분해. 동시에 수분 공급으로 피부 장벽 강화. 즉 미백과 보습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재료입니다. 이 실제 사례.
사례 72세 여성 손등 검버섯. 40년 넘게 텃밭일을 하신 어르신. 손등과 팔뚝에 갈색 반점이 가득해 대인관계를 피하셨습니다. 베이킹소다 요거트 조합을 한 달 동안 꾸준히 하신 결과 손등의 색이 눈에 띄게 옅어지고 피부결이 매끄러워졌습니다. 무엇보다도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다시 부녀회 활동에 참여하시고 손주에게 손을 내미는 게 즐겁다고 하셨습니다. 사례 65세 남성 퇴직 후 골프를 즐기던 어르신. 평생 야외 활동을 많이 해서 얼굴에 검은 반점이 많으셨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피부 관리냐 하셨지만 따님이 권해서 시작. 요거트 팩을 2개월 꾸준히 하신 뒤 피부 톤이 한층 밝아져서 주변 동호인들이 얼굴이 환해졌다고 말해주셨다고 합니다. 3주 이상 반드시 무가당 플레임만 사용. 냉장고에서 꺼낸 직후 사용 실온에 30분 두기. 당분, 인공향, 방부제 들어간 제품은 오히려 자극이 될 수 있음. 세 번째 재료 밀가루. 왜 좋은가? 밀가루는 단순히 팩의 점도를 조절하는 역할 이상을 합니다. 요거트 베이킹 소다 조합은 묽어서 흘러내리기 쉬운 밀가루가 점도를 잡아 크림처럼 피부에 밀착시켜줌. 글루텐 단백질이 피부 위에 얇은 막을 형성 수분 증발 차단. 비타민 B군 특히 나이아신이 혈액순환 촉진, 멜라닌 억제. 즉 단순히 농도를 맞추는 보조 재료가 아니라 영양과 보호 기능을 가진 핵심 재료입니다. 이 실제 사례. 사례 67세 여성 팔꿈치와 무릎 피부. 얼굴 기미와 함께 팔꿈치 무릎 피부가 거칠고 어두워 고민하셨습니다. 밀가루를 넣은 요거트 팩을 얼굴뿐 아니라 팔꿈치 무릎에도 사용하셨는데 한 달 만에 피부가 매끈해지고 톤이 개선되었습니다. 3. 생활 활용. 얼굴 외에도 손등, 팔꿈치, 무릎, 발 뒤꿈치 등 거친 부위에 활용 가능. 팩 후 반드시 보습제를 발라 효과를 유지해야 함. 네 번째 재료 식초 또는 레몬즙. 왜 좋은가? 피부는 약산성일 때 가장 건강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세안제를 자주 쓰면 피부가 알칼리성으로 치우치게 됩니다. 이때 식초나 레몬즙은 피부의 pH 균형을 산성 쪽으로 되돌려 멜라닌 생성을 억제합니다. 특히 요거트 속 젖산과 결합하면 강력한 시너지가 발생합니다. 즉 1+1이 3이 되는 조합이 되는 것이죠. 이 실제 사례. 사례 70대 여성 목주름과 검버섯. 목에 도드라진 검버섯과 잔주름 때문에 나이가 더 들어 보인다고 하셨습니다. 베이킹소다 요거트 밀가루 조합에 레몬즙을 한두 방울 더한 팩을 2개월 꾸준히 사용. 결과적으로 검버섯이 옅어지고 목 피부가 탄력 있어 보인다는 말을 많이 들으셨습니다. 3주 이상. 절대 많이 넣지 말 것 한 방울에서 2방울이면 충분. 민감성 피부는 레몬보다는 식초를 권장. 원액을 직접 피부에 바르는 것은 위험 화상 유발 가능. 이제 중요한 건 이 4가지 재료를 어떻게 조합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하는가입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도 비율이나 순서를 잘못 지키면 효과가 떨어지거나 오히려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실제로 알려드려왔던 황금 비율 레시피를 공개하겠습니다. 황금 레시피 기적의 홈케어 조합. 그릇 준비. 반드시 플라스틱, 도자기 또는 유리 그릇 사용. 금속 그릇이나 금속 숟가락은 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식초나 레몬즙의 산성 성분이 금속과 반응해서 피부에 해로운 물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료 넣는 순서. 첫 번째 베이킹소다 1작은술. 두 번째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 1큰술.
세 번째 밀가루 1큰술. 네 번째 식초 또는 레몬즙 한 방울에서 두 방울. 이 순서를 꼭 지켜야 재료가 잘 섞이고 서로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섞는 도구. 나무 젓가락이나 실리콘 스푼을 사용. 금속 스푼은 화학 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절대 사용 금지. 농도 확인. 가장 이상적인 농도는 마요네즈처럼 되직한 상태입니다. 너무 묽으면 밀가루를 조금 더, 너무 되직하면 요거트를 조금 더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완성된 것이 바로 제가 기적의 미백팩이라고 부르는 조합입니다. 사용 방법 단계별 가이드. 세안. 먼저 얼굴을 깨끗하게 세안합니다. 세안 후에는 수건으로 문지르지 말고 톡톡 두드리듯 물기를 제거해야 합니다. 팩 바르기. 손이나 전용 팩 브러쉬를 이용해 얼굴 전체에 고르게 발라줍니다. 기미나 잡티가 심한 부위는 조금 더 두툼하게 바르는 것이 좋습니다. 대기 시간. 정상 피부 10분에서 15분. 민감성 피부 5분에서 10분부터 시작, 점차 늘려가기. 세안. 시간이 다 되면 미온수로 부드럽게 씻어냅니다. 절대 문지르거나 비비지 말고 손바닥으로 살살 헹군다는 느낌으로 마무리합니다. 마무리 보습. 팩 후에는 피부가 잠시 예민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보습을 해주어야 합니다. 올리브 오일, 바세린 또는 자극 없는 크림을 바르면 좋습니다. 안전 가이드라인. 첫 사용 전 테스트. 팔 안쪽에 소량 발라 10분 정도 두고 이상 없으면 얼굴에 사용. 사용 주기. 보통 주 1회에서 2회, 민감 피부는 2주에 1회부터 시작. 연속 사용 제한. 아무리 잘 맞아도 3일 이상 연속 사용 금지, 이후 4일은 반드시 휴식. 자외선 차단. 팩 후 각질이 제거된 피부는 자외선에 특히 민감합니다. 다음 날에는 SPF 30 이상의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발라야 합니다.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들 15문항. Q1. 효과는 언제부터 나타나나요? 보통 2주 정도면 피부결이 부드러워지고 4주 정도 지나면 기미와 잡티가 옅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2. 남성도 사용해도 되나요? 물론입니다. 야외 활동이 많은 남성분들이 오히려 효과를 더 빨리 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Q3. 매일 하면 빨리 좋아지나요? 절대 금물입니다. 피부도 휴식이 필요합니다. 과하면 오히려 자극과 색소 침착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Q4. 민감성 피부인데도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 시간을 5분 이내로 줄이고 처음에는 2주에 1번 정도만 시도하시길 권합니다. Q. 레몬즙 대신 식초만 써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민감성 피부에는 레몬보다는 식초가 더 안전합니다. Q. 다른 팩과 병행해도 되나요? 하루에 2가지 이상은 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피부에 부담이 됩니다. Q7. 시술을 받는 중인데 병행해도 되나요?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특히 레이저 시술 직후에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Q8. 피부가 하얘지는 건가요? 아니면 단순히 맑아지는 건가요? 정확히 말하면 피부 톤이 균일해지고 밝아지는 효과입니다. 기미와 잡티가 옅어지면서 피부가 환해 보이는 것입니다. Q9. 손등이나 팔꿈치에도 사용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오히려 손등 검버섯이나 팔꿈치 색소 침착에 도움이 됩니다. Q10. 남성 수염 부위에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다만 면도 직후에는 피하셔야 합니다. Q11. 효과가 없으면 중단해야 하나요?
최소 4주 이상은 꾸준히 하셔야 변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급해하지 마세요. Q12. 냄새가 불편하지는 않나요? 요거트 향과 식초 향이 살짝 나지만 세안 후 금세 사라집니다. Q13. 피부가 따갑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즉시 세안하시고 보습을 듬뿍 해주세요. 이후에는 식초 레몬 양을 더 줄여 사용해야 합니다. Q14. 기미와 검버섯 어느 쪽에 더 효과가 큰가요? 기미잡티에는 효과가 빠르고 검버섯은 옅어지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확실히 눈에 띄게 옅어집니다. Q15. 효과를 오래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꾸준히 하시는 것과 동시에 자외선 차단, 수분 섭취, 항산화 식품 섭취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생활습관 관리 5대 원칙. 자외선 차단제. 실내외 관계없이 SPF 30 이상 매일 사용. 2시간에서 3시간마다 덧발라야 효과 유지. 항산화 식품 섭취. 토마토, 블루베리, 녹차, 견과류. 비타민C 풍부한 과일과 채소 자주 섭취. 충분한 수분 섭취. 하루 최소 1.5리터 이상. 미지근한 물 권장, 카페인 음료는 피하기. 규칙적인 수면.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 피부 재생이 활발. 최소 7시간 숙면.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은 멜라닌 생성을 촉진. 규칙적인 산책, 명상, 취미 생활 권장. 감성 마무리 변화는 가능하다. 여러분, 기미, 잡티, 검버섯은 단순히 나이의 표시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드린 4가지 천연 재료 꾸준히만 실천하신다면 피부는 반드시 응답합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분들이 변화를 경험하는 걸 직접 보았습니다. 어떤 분은 기미가 옅어지면서 결혼식 사진을 당당히 찍을 수 있었고, 어떤 분은 손등에 검버섯이 옅어져서 손주에게 당당히 손을 내밀 수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피부 톤이 밝아지면서 다시 친구 모임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피부가 달라지면 표정이 달라지고 삶의 자신감이 돌아옵니다. 피부는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시작한다면 2주 후, 한 달 후에는 반드시 달라진 자신을 만나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 곁에서 늘 도움이 되는 건강 정보를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여름 환하고 건강한 피부로 자신 있게 웃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